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한국 사회의 국민성의 변천사는 잠시 뒤로 미루어 놓고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자살률을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산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살률은 좀 그런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자살률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은 당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자살률은 그 나라의 행복지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된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자살률은 세계 1위로 올라서 있지요. 출산율은 최하의 비율로 1위이고, 자살률은 최상의 비율로 1위랍니다. 두 개의 지표만 분석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변하였을까요?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갖지 않았었는데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왜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까요? 21세기의 대한민국은 20세기보다도 경제 성장력은 월등히 증가하였는데 한국 사회는 왜 찬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따뜻한 바람으로 한국 사회가 훈훈해야 하는데 왜 이처럼 찬바람이 한국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국사회의 행복지수는 돈이 전부가 아닌가 봅니다. 행복지수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정의가 충만해야 한답니다. 출산율은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력은 높아진답니다. 현대 사회는 맞벌이 가정이 대세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 참여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남녀 간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요건도 경제 자립이 한몫을 하고 있답니다. 출산율의 바로미터는 여성의 사회 참여라는 돈하고 연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산율은 낮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출산율과 연관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안정적인 고용구조에서 찾아봅니다.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찬바람의 경쟁구도가 아닌 따뜻한 바람의 경쟁구도로 보고 있지요. 상담사님, 찬 바람의 경쟁구도는 무엇이고 따뜻한 바람의 경쟁구도는 또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잘 살게 만들겠다는 보국안민의 1세대들의 의지와 국민의 정신과 행동을 민주화 정신으로 실천시키고자 하였던 민주화의 1세대들의 의지가 충만한 한국 사회에서 따뜻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국 사회의 위기 시에도 보수와 진보는 살아남고자 고도 갈등의 사회를 만연시키고 우후죽순의 졸부들과 갑질들로 생겨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찬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지요. 그 환경 속에서 오늘날의 기업들은 보국안민과 민주화의 1세대들과는 다르게 국가와 국민보다는 독과점의 기업 성장에 주력하는 환경으로 말할 수 있답니다. 20세기이든 21세기이든 여성의 사회 참여는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사회 참여라는 경쟁 관계에서 불이익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와 같은 유교 국가의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남녀 간의 차등은 뿌리 깊고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 현장은 여성의 안정적인 출산에 장벽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돈하고는 큰 연관은 없어요. 출산과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한국 사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요. 한국 여성은 정규직의 돈보다는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의 유연성에서 출산율이 높아요.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편리한 시간이 곧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출산과 육아의 편리한 시간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오늘날과 같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리 출산과 육아의 편리한 시간대가 있더라도 출산율은 높아질 수 없어요. 오히려 정규직의 돈보다도 못한 형편이 되어 있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적인 경쟁관계 때문입니다. 고용 현장의 경쟁관계는 스트레스이지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치열하답니다가 여성의 고용구조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 한국 사회라고 한다면 비록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나오더라도
순화시킬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지요. 주변의 동료들도 도와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이 찬 바람이 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졸부들과 갑질들로 뒤범벅이 된 고용 현장은 치열한 경쟁 관계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요. 출산율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일자리를 조성하는 대안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따뜻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방편으로 끝나게 되지요. 치열한 경쟁 관계에 스트레스를 이겨내게 해주는 사회적인 출산과 육아가 되어야 한답니다. 한국 사회의 남녀도 치열한 경쟁 관계에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혼과 출산은 이루어지기 힘들답니다. 한국 사회의 경쟁 관계의 스트레스는 자살률을 높이기도 한답니다. 치열한 입시와 취업 등 한국 사회는 경쟁 관계가 너무나도 많지요. 찬 바람이 몰아치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와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만든답니다. 입시와 취업의 우울증으로 청년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노령과 고립감의 우울증으로 노년의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지요. 한국 사회는 북유럽의 핀란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구촌에서 최고의 복지국가로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놓았죠. 그렇지만 핀란드도 한때는 대한민국처럼 자살률은 최상의 사회였답니다. 따뜻한 사회로 이루어진 행복한 사회가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핀란드는 기후적으로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사회이지요.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아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죠. 우울증이 확산되다 보니 개인주의와 고립주의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었답니다. 청년과 노년의 자살률이 심각하게 증가되었지요. 지구촌에서 자살률은 1위로 올라갔답니다. 우울증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된답니다. 최근 연구진의 보고서에는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까지 도파민은 연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도파민은 신경세포에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지요. 핀란드가 경험한 자살률의 증가는 사회적인 원인이 아닌 기후적인 원인 때문이랍니다. 지구촌의 자타가 행복한 사회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불가항력의 기후적인 우울증은 자살률을 높이게 되었지요. 찬 바람이 불고 있는 사회 속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우울증이 아닌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 사회 속에서 기후적인 우울증으로 자살률이 높았던 것이지요. 핀란드는 우울증 퇴치와 자살률의 감소를 위하여 국가적 프로젝트를 발빠르게 진행시켰죠. 핀란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우울증과 자살률의 원인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지구촌에서 행복한 사회는 자살률은 높을 수 없지요. 따뜻한 사회는 자살률이 높을 수 없답니다. 핀란드처럼 지리적이고 기후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행복한 사회의 자살률은 절대로 높지 않아요. 행복한 사회는 돈이 아닙니다. 졸부와 갑질의 행패가 없는 사회이지요. 사회적 정의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환경이지요. 한국 사회는 21세기로 들어서면서 4차원 생활의 일탈로 인하여 출산율은 감소하고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4차원 생활의 피해로 인한 우울증의 확산으로 한국 사회의 출산율과 자살률은 불명예를 안고 있지요. 한국 사회의 출산율과 자살률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약화된답니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